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철웅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써야 하는 학습 전략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성장 노트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하루에 할 일들과 공부할 일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쓰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산이 될 만한 학습 전략들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는 학습 전략, 요거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공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전략, 두 개의 전략, 세 개의 전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습득되어서 내 것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학업 성취도 더 높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이라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죠. 역사 선생님이 아니죠. 선생님도 이 내용을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배우긴 했지만 거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 내용을 공부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될까, 어떤 전략을 써서 공부하게 될까 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거의 한 20년은 더 공부를 했으니까, 그쵸? 선생님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 학습 전략 공부도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요 텍스트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이 텍스트를 봤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일단 읽는 것이죠.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사림은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이후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하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읽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궁금해. 쭉 읽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렇게 쭉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 요 내용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위한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 같냐면 어떤 원재료와 같아요.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 나무를 가져와서 그냥 나무를 갖다가 그냥 교실에다가 놓는 게 아니죠. 원재료를 어떻게 해요? 원재료를 자르고 깎고, 이런 과정을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을 한 뒤에야 교실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쓸모가 있는 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책상이 되는 것이죠. 지식도 똑같아요. 이렇게 있는 글은 원재료와 비슷합니다. 원재료. 이 원재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쳐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이 가공에 관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잠깐 지울게. 자, 요거는 이렇게 쫙. 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쫙 지우고.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구조화하기가 있네요. 구조화하기. 자, 구조화하기부터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강조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요게 1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밑줄 긋기와 형광펜으로 강조하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부분, 뭔가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와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집에 와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이때는 조금 늦다. 물론 혼자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강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구조화하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구조화하기로 내려올게, 얘들아. 자, 구조화하기로 내려와서, 자, 구조화하기는 뭐냐면 구조화란 무엇인가? 구조화란 무엇인가? 구조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뼈대를 세우는 거야. 뼈대. 뼈대를 세우는 거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하죠? 일단 계획을 세우죠. 설계를 해, 설계. 설계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지,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웁니다. 골조. 철근을 막 이렇게 딱 그 중심되는 그 골조를 세웁니다. 이 골조를 세우는 게 바로 뼈대를 세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구조화하기라는 건 뭐냐면 요 많은 지식 덩어리에서 정말 중요한 뼈대만을 골라내서 그 뼈대와 뼈대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게 바로 구조화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이제 구조화를 하고 필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과정을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아, 구조화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구조화하기 원래 여기에다가 쓰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글을 조금 축소하고 자, 요 부분에다가 요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구조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읽어야 되겠지. 읽어야 돼. 자, 봅시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자, 쭉 읽어 봅시다. 사림은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이후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운영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사림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림이라는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뉘어졌대. 이렇게 나뉘어졌대. 뭐랑 뭐로?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졌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붕당을 이루었대. 얘네들 하나하나가 붕당이구나. 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그쵸? 언제? 선조 때, 선조.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서 붕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운영했대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광해군 때는 동인에서 분리된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전후 복구 사업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요것도 한번 구조화를 해보자. 언제? 광해군 때는 동인에서 북인이 따로 빠져나왔대. 북인이 따로 빠져나왔는데 얘네가 정권을 장악했대. 얘네가 짱이었대. 정권을 장악했대. 별표 3개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북인이 짱이었다. 자, 그래서 요때 한 일이 뭐냐면 전후 복구 사업과 제도 개편을 추진했구나. 전후 복구 사업 그리고 제도 개편 요거를 했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서인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서인은 여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한 후 붕당 정치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광해군 다음에 인조구나. 인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인이 몰락했대. 북인이 없어졌어. 북인은 끝. 그 다음에 서인이 우세했대. 얘네 서인은 드디어
인조 시기에 짱이 됐구나. 서인 이렇게 오는데 얘네가 이제 짱이 되는 거야. 별 3개는 얘네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서인이 우세하다고 나왔는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이었대. 남인은 여기 앞에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등장했죠. 그러면은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의 짱구를 굴려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어. 남인은 어디에 등장했을까? 남인은 갑자기 요때 인조반정 요때 딱 나오는데 왠지 동인에서 북인이 빠져나올 때 북인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뭔가 남인이 생겼을 것 같지, 그치? 요렇게 우리가 채워 넣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머리로 채워 넣은 거잖아요. 이거 속된 말로 뇌피셜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시험 문제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색깔 다른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겠죠. 그래서 질문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본 다음에 확인받으면 되지.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확인받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딱 쳐놓으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요.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자,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은 양난 이후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서인과 남인은 양난 이후. 양난이 뭘까? 양난이 뭐야, 얘들아? 일단 몰라.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야. 양난. 양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쭉 하는 거야. 양난 이후에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뭘 했냐면 사회 안정, 경제 회복. 요거를 노력했대. 누가? 얘네 서인과 남인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양난 이거 모르는 단어 나왔지, 그치? 양난 모르는 단어. 그럼 색깔 다른 펜으로 또 확인해 보는 거야. 양난이 뭐지? 선생님은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나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진행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양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냐면 요때 이제 선조 광해군 요때 선조 때 일어났죠. 그리고 병자호란은 인조 때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요 두 시기에 그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요때 요 양난 인조 때 일어난 이 양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서인과 남인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정책에 대한 공론이 서원을 통해 형성되었고 갑자기 등장하지 않던 서원이라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가 구조화를 시키지? 선생님이라면 여기에다가 서원 요때 서원을 이렇게 또 써놓을 거야.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게. 서원이 등장해서 요때는 이제 정책 공론화 근데 너희 서원이 뭔지 알아요? 자, 모르는 단어는 또 연두색으로 뭘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공부는 구조화를 시키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 모르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모르는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계속 이 반복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붕당 간 공존관계가 유지되었다. 여기 공존관계라고 나왔네. 요건 어떻게 표시하지? 공존관계? 그냥 요렇게 공존했다. 요때는 공존했구나. 요렇게 표시를 해 놓을 거야. 근데 나온다.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현종 때 2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 대립이 치열해졌다. 이제 시대가 바뀌네. 인조 시대에서 이제
현종으로 넘어가네. 현종. 자, 현종. 현종 시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대. 자, 서인과 남인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 서인과 남인이 있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졌대.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경쟁이 이제 치열해졌다. 자, 이렇게 또 필기를 해놓고 예송이 뭐야 도대체?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대립으로 이루어졌다. 예송도 여기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에 일어났던 예송으로 논쟁이 있었다. 예송 논쟁.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뭔가 해놓으면 상복 기간 학문 논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대립. 자, 요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필기를 해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숙종 때 환국으로 격화되었다. 시대가 바뀌었어. 숙종이래, 숙종. 숙종 때 환국으로 격화됐대. 환국이 뭐지? 일단 자 보자. 서인과 남인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요때 그냥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고 탄압을 했대. 탄압을 하고 보복을 했대. 이게 경쟁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관계가 나타나네. 이때는 공존이었어. 인조 때는 공존했는데 현종 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숙종 때는 상대를 탄압하고 보복하고 이 정도까지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대립이 더욱 심화됐대. 서인이 또 갈라졌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또 대립이 더욱 심화됐대. 얘네도 싸운 거야.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대립이 더욱 심화됐대. 요때는 요 관계가 어땠냐면은 일당전제화래. 일당전제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이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으면 이렇게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이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고 있겠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테니까. 일당전제화는 뭐냐면 상대 당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 당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상대 당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일당전제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공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가 상대를 탄압하고 보복했다가 아예 상대의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전제화가 됐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숙종은 극심해지는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탕평교서를 내렸대. 숙종이 이런 일을 했구나. 탕평교서. 탕평교서를 누구한테 내려? 얘네 노론과 소론한테 내렸대. 그랬는데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보자. 여기에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통해서 메모를 하고 이렇게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저장하기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줄구를 한 번에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뭐 몇몇의 천재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조화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내용들은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이게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조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